미국 증시 급락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브라질의 재정 적자와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률이 크게 나빠진 브라질 채권이 해알화의 강세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시세 차익 중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코스피 지수가 4.44% 하락한 2129.67로 마감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건 약 4년 5개월 만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201억 원, 2,4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89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5.37% 내린 707.38로 마감해 종가 기준 약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급락한 건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과 기술주 불안 우려가 겹치면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3% 이상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차이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둔 만큼 당분간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라질의 재정 적자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해외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한때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자랑하던 브라질 채권도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1차 대선 결과 친시장주의 후보가 승리하면서 브라질 채권 수익률도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 위기로 인한 해외화 가치 폭락으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브라질 채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열린 브라질의 대선 1차 투표 결과 친시장주의 성향의 자이르 볼소나로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해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유당 소속 볼소나로 후보는 동성애 혐오, 여성 차별 발언 등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며 반감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공약으로 공공부채를 줄이고 1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무리한 복지 정책과 경제 위기를 우려하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볼소나로 후보의 승리 이후 현지 시간 8일 미국 달러 대비 해외화 가치는 전거래일에 비해 2% 넘게 올랐고 원화 대비 해외화 가치도 0.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해알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브라질 채권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자가 나오는 브라질 채권은 연 10% 이상의 금리와 비과세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화 폭락으로 금리보다 환차 손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종 선거가 끝나기까지 해외화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연중 저점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낮기 때문에 국채 가치가 회복되고 연말로 갈수록 환율이 안정되면 실질 수익도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결선 투표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NH투자증권은 브라질 정부가 물가 관리 능력과 양호한 외환 유동성 등 맷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전후해 분할 매수에 나설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인기 지역의 경우 큰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아파트라 불립니다. 이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박상우 LH 사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시세 차익 중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혼인 7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LH는 위례신도시에 508가구, 평택 고덕신도시에 891가구 등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희망타운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3.3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값은 3,034만 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라면 7억 7천만 원 가량입니다.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로또 분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세 차익 발생이 됐을 때 이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특히 위례 같은 인기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가를 낮추면 로또 분쟁, 로또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양가를 높이면 금수저만 받으라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 공유 모기지 도입이라든지 또 전매 제한을 또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조치들을. 이날 국감에선 3개월 이상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으로 퇴거 가구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임대료 장기 체납으로 집을 비운 가구는 787가구에 달합니다. 임대주택은 3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박 의원은 서민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서 내쳐진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체 이율 인하, 주거급여 수급 안내 등을 통해 체납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3개월 체납됐다고 바로 퇴거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적격성 심사 문제와 MZ손보의 편법 인수 논란, 높아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인터넷 은행들의 적격성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특례법 제정 이후 생긴 인터넷 은행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기존 은행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통해 새로운 경쟁 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Z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Z손보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자배지제 2호 유한회사를 내세워 사들이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어떤 관련 법을 겸허히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자배지 파트너스를 세워서 MZ손해보험을 인수했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높아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체 가상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달 마련되는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서도 고 DSR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포용적 금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게 반드시 포용적 금융이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신용자의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저신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신규 대출은 12.3% 늘었습니다. 통상 7에서 10등급을 저신용자, 4에서 6등급을 중신용자라고 부릅니다. 중저신용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중신용자 대출에 집중한 겁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한테 고금리 대출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위험 부담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중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했습니다. 2007년 연 49%였던 최고금리가 1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내년에는 한 차례 더 인하돼 최고금리가 20%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민진흥원은 추가 출연이 없으면 앞으로 2에서 5년 안에 가용재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모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각각 지난 9월 대출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달에는 9.13 대책이 발표된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잡혔을지 관심이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대책 효과가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장훈규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지난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07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8월 증가액 5조 9천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4조 9천억 원보다 더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9월 한 달 동안 3조 6천억 원 불었는데 이는 전달 증가액보다 2천억 원 많고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되려 커진 증가세는 9.13 대책의 역효과라기보다는 규제 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9.13 대책 영향을 찾아봤지만 숫자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모니터링해보면 대책 발표 후인 9월 하순에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은행과 이 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9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 4천억 원입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7천억 원, 전달 대비로는 2조 2천억 원 축소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했지만 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2015년 이후 처음 순감소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지난 9월 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이달 은행권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 전 업권의 관리 지표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필립 모리스의 히츠는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공장에서 생산해 우리나라에 수입해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필립 모리스 양산 공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히츠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번 달 말이면 한국산 히츠를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히츠가 탄생하게 되면서 담배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없을 듯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이번 달 말이면 국내 공장에서 직접 만든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 히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히츠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건 우리나라 양산 공장이 최초입니다. 필립 모리스는 그동안 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총 5개국의 히츠 생산 기지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히츠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오지 않아도 돼 생산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담배세 인상에 따른 히츠의 가격 인상을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한국 필립모리스 측의 설명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 공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철 한국 필립모리스 전무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인상에 따른 원가 압박이었다며 앞으로 국내 소비자의 니즈에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20개비당 594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 필립모리스는 약 3천억 원을 들여 증축한 양산 공장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히츠 생산 공정을 소개하며 관련형 전자담배 히츠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KT&G와 BAT 코리아 등이 연이어 신제품을 내놓는 등 국내 전자담배 시장 3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필립모리스 히츠의 지난달 기준 국내 전체 담배 시장 점유율은 8.1%입니다. 앞으로 한국 필립모리스는 내수 시장뿐 아니라 관련형 전자담배 수출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이제 주변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원격으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부터 군용까지 드론의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붉은색 연막탄이 터지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때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하자 침입자의 모습이 하얀색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드론에서 찍은 풀 HD 고화질 영상이 LTE망을 통해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달된 겁니다. 농촌에서도 첨단 기술인 드론이 방지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이지만 시야 확보가 안 돼 드론을 날려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자동 관제 기술 덕분에 낮과 밤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으로 방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밀 GPS를 활용해서 RTK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 없는 정밀한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통신망과 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글로벌 드론 시장의 규모는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드론 규모를 1조 4천억 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드론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권 당첨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관련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또 민영주택을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됩니다. 현재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임 이사장에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관료들이 주로 맡아왔는데 지난해 기보의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기보는 첫 중기부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정신임 이사장은 서울 출생으로 장충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31회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중소기업 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로써 기보는 지난 4월 김규옥 전 이사장이 불륜 의혹으로 해임된 이후 6개월 만에 수장 공백을 메우게 됐습니다. 오늘 취임한 정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기보를 총괄하게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또 새로운 역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봇 솔루션 및 플랫폼 전문 기업 로보티즈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1년까지 매출액 1,377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달 말 코스닥 상장 예정인 로보티즈는 지난 1999년 설립됐습니다. 로봇 완구 사업에서 출발한 로보티즈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로봇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3세대 인공지능 기반 로봇 솔루션을 개발해 로봇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LG전자와 협력해 서비스 로봇 플랫폼 비즈니스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현지 법인, 일본엔 현지 사무소를 두고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15억 6,300만 원, 영업이익은 10억 9,800만 원이며 내년엔 매출 500억 돌파, 2021년 매출 1,300억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9,200원에서 11,300원이며 오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대표 주관 회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 갤럭시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A9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A9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후면에 4개 카메라를 탑재한 중저가 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M스타트 공모전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으로 제네시스 랩과 링크플로우 등 2곳을 선정하고 이들과의 협업이나 공동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 랩과 링크플로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과 음성 인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영향으로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며 약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넷마블의 올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12월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인기 PC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활용해 원작의 세계관과 콘텐츠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춘천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는데요.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내일도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 6도, 춘천은 2도까지 떨어져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맑겠고요. 영남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광주 8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